예기치 않은 화재, 갑작스런 벼락, 예고 없는 풍수설해, 안심할 수 없는 테러, 화학작용으로 폭발 또는 파열, 위험한 지진 또는 분화, 건물 노후로 자연 도배 및 붕괴. 회원님이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거나 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보험공제 담당 공무원이나 출연, 출자법인 등의 보험공제 담당 직원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건물, 시설물 재해 시 사고 처리 절차의 꿀팁을 공개합니다. 우선 사고 처리 절차에는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재해사고 발생 시 회원께서는 먼저 재해 발생 물건이 재해복구 공제에 등록한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사실을 공제 홈페이지에서 재해복구 공제 사고 접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 및 첨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수신자를 지정하여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회원께서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해 주시면 공제회에서는 사고 접수를 한 후 손해사정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손해사정 담당자가 회원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회원을 면담하며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회원은 손해사정 담당자가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손해사정 담당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손해액을 산출한 후 회원과 손해에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공제회는 손해사정서를 검토 후에 회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회는 회원에게 송금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어때요? 건물 시설물 재해 시 사고 처리 절차 알고 나면 참 쉽죠?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처리 절차 말고도 재해 사고 처리의 기준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복잡하시다고요? 재해 사고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Q&A로 알려드립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도 재해 발생 시 보상이 되나요? 네,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도 칸막이, 정문, 방 등 건물의 부속물인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언급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공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시설물을 추가로 등록하는 게 안전합니다. 손해사정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오기 전에 피해 현장을 정리해도 되나요? 네, 공제의 동의를 받아 현장 정리 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사실을 회원이 공제회에게 입증해야 하니 사고 당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건물 노후로 인한 균열 또는 틈새로 실내에 피해가 있는 경우 보상 대상인가요? 아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벽 붕괴, 창호 파손 등 건물의 직접적인 파손 없이 단순 노후 균열이나 틈새로 누수되어 건물 내부 마감재에 피해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사업체로 직접 공제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제회가 공사업체로 직접 지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회원이 공사업체로 공사비 지급 시 세출 예산에 따라 지출해야 합니다. 복구를 반드시 완료해야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회원 요청 시 복구 이전 또는 복구 중에도 견적서로 손해액을 평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구 완료 후에 공제금을 지급받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무엇인가요? 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을 해체 및 청소하고 철거 자재를 운송 차량에 상차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단 차량 운반 비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제외하오니 공제금 신청 시 유의해주세요. 재해 손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등록해두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찾아주세요.